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주방인데요. 여러분 혹시 재물운을 위해 주방에 이것저것 두신 분들 계시나요? 아무 것이나 그냥 두시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풍수에서 주방은 가정의 돈의 흐름을 담당하는 공간으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무심코 놓치기 쉬운 곳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많은 부잣집들이 남들 모르게 주방에 특별한 물건을 둔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비법이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부자들의 집에 있는 금전운 높여주는 부엌 앞물건과 이 공간의 금전 흐름이 원활하게 하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놓치지 말고 모두 알아가시면 복이 들어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집안에 화목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주방, 부엌은 가정의 금전운과 행복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공간으로 꼽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집의 현관, 화장실과 더불어 돈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먼저 물과 불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은 음과 양의 기운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어떤 공간이든 이 음과 양의 기운이 적절히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물건을 놓는지 따라서 주방이 가진 기운을 다스리고 조화를 이루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재물운과 건강운,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물건은 음의 기운이 무척 강해 가정의 좋은 기운을 전부 사라지게 만들고 나에게 들어와야 할 재물운을 틀어막는데요. 옛말의 만병은 대개 음식 때문에 생기므로 부엌이 길하면 집안 구성원과 자손이 번성하고 부엌이 흉하면 자손이 없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엌을 중요한 장소로 꼽았지요. 그렇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부잣집을 방문했을 때 도대체 주방에 무엇을 어떻게 두기에 점점 더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걸까요? 부자가 되려면 주방에 두어 돈복을 높일 수 있는 물건. 첫 번째는 쌀통입니다. 예전부터 쌀은 재물을 상징하였는데요. 풍수에서 쌀은 가장 귀한 식품 중 하나로 취급하며 강한 양의 기운을 가진 식품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쌀은 주방에 두시는 것이 좋고 이때 주방의 강한 음기가 쌀로 인해 중화되면 기운이 조화롭게 맞춰지면서 재물운도 잘 흐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바쁘다 보니 밖에서 외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밥을 먹을 때에도 즉석식품으로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집에서 쌀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더라도 집안에 쌀은 약간씩이라도 따로 보관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쌀을 어떻게 보관을 해두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쌀을 어디에 두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쌀을 어디다가 보관하고 계시나요? 혹시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 보관하거나 쌀포대 그대로 또는 봉투 그대로 두고 사용하고 계시나요? 쌀을 보관할 때는 꼭 전용 항아리나 도자기와 같은 쌀통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보관하실 때 돈의 집인 지갑에 보관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쌀 또한 금전과 재물을 상징하기 때문에 따로 쌀통이나 보관하는 공간에 잘 두셔야 기운이 보존됩니다. 주방에 재물을 상징하는 쌀을 두더라도 쌀포대를 그냥 열어두고 사용하시면 주방에 존재하는 음의 기운이나 요리할 때 나오는 습한 연기가 침투하게 되면서 쌀의 양기를 점점 갉아먹고 기운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 건강에도 좋지 못할 것이며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좋은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 역시
풍요와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는 쌀을 집안에 있는 쌀독에 넣어두었고 집안의 재물운이 상승하기를 기원했습니다. 또한 땅의 기운 즉 토의 기운은 재물운을 뜻하는데요. 우리 조상들은 쌀을 화폐 대신 사용하셨지요. 과거에는 쌀을 화폐를 대신하여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쌀이 많을수록 부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쌀이 금전을 상징한다면 쌀독은 쌀의 금고라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돈은 금고에 넣어 잘 보관해야 재산이 점점 불어나게 되는데요. 쌀 역시 금고인 쌀독에 보관을 하셔야만 집안에 재물운이 잘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집에 쌀통이 없다면 쌀을 담아두는 것 하나쯤은 마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용기가 나오니 시중에서 쌀통을 구하면 좋습니다. 만약 쌀을 담는 항아리를 구하신다면 이 항아리는 흙으로 만든 것일수록 좋습니다. 쌀은 흙의 기운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흙으로 된 항아리에 보존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지요. 만약 쌀통으로 항아리를 놓기 어렵다면 뚜껑이 있는 통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나무로 만들어진 용기를 쌀통으로 쓰시는 것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나무가 가진 목의 기운이 쌀이 가진 토의 기운을 흡수해서 양기를 모두 빼앗고 재물운을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앞서 쌀통은 재물운을 담당하는 금고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주방에도 쌀독을 놓을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가득 담긴 실제 금고를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곳엔 두지 않듯이 쌀통도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둡고 구석진 주방 한 곳에 잘 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이때 물기가 많아 습한 곳에 두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쌀이 습해지지 않지요. 그리고 쌀통 안의 쌀은 바닥이 보이지 않게 넉넉하게 채워두세요. 부족하면 바로바로 채워서 양기를 계속 보충해 주시면 재물운이 한층 더 원활해집니다. 집에서 따로 쌀로 밥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도 항아리에 따로 쌀을 담아 소량이라도 꼭 주방에 두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전운이 트이고 돈복이 가득 쏟아지는 집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재물운을 상승시키기 위해 주방에 두면 좋은 물건. 두 번째는 시계입니다. 시계는 거실에 주로 많이 있는데요. 금전운의 흐름이 원활해지게 만들려면 주방에 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시계는 금전운을 상징하며 예로부터 이 물건을 주방이나 거실처럼 움직임이 많은 공간에 배치하면 금전운을 부른다는 말이 있었지요. 이 시계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시간을 관리하여 우리의 일상을 정돈해 주지요. 그래서 금전운이 있는 공간에 놓아두면 효율적으로 금전의 흐름을 조정해 준다고 여겨집니다. 또 요즘엔 사각 스퀘어의 네모난 모양이나 산을 닮은 듯한 세모 모양의 인테리어 벽시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시계를 금전운을 위해 선택하신다면 각집 모양보다는 원형처럼 테두리가 동그란 벽걸이 시계가 더 좋습니다. 사각형의 주방 식탁을 샀다고 했을 때 동그란 모양의 테이블 매트로 사각형의 뾰족한 테두리로 뻗치는 살을 완화하는 방법이 있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주방은 주방 도구가 있고 금의 기운도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도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에 그 효과를 눌러주는 역할을 원형의 시계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자시계보다는 바늘이 달린 전통적인 시계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시계를 놓아두면 가장 좋은 위치는 주방에서도 식탁 옆 벽면이 가장 좋은데요. 이곳에 두면 가족 구성원들의 좋은 운을 부르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에 두면 금전운이 가득해지는 물건. 세 번째는 꿀입니다. 요즘은 꿀을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옛날에 꿀은 정말 귀한 식품이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물론이고 양반들도 자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귀했기 때문인데요. 부잣집에서도 꿀을 고급 단지에 보관하여 부엌은 물론이고 안방에 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소중한 것이 있는 것을 꿀단지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꿀은 그야말로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인데요. 양의 기운이 있는 식품이기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약이 없던 옛 시대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꿀을 사용하여 우리 몸을 치료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꿀은 물 사용이 많아 음기가 강한 주방에 두면 음과 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데요. 두 기운이 중화가 되며 좋은 기운으로 변해서 아주 강하고 살아있는 기운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 구성원들의 재물운도 가득 트이게 되지요. 또 꿀은 부정하고 나쁜 기운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해줘서 애군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재물운을 불러오는 효과를 보기 위해 집에 놓아둘 꿀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 꿀이나 놓기보다는 밝은 황금색 빛이 도는 아카시아 꿀이나 벌꿀이 좋습니다. 또 꿀단지의 꿀의 양은 많거나 적어도 효과는 비슷하니 꿀을 다 먹기 전 조금씩이라도 다시 채워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꿀을 보관하는 꿀단지의 색상도 중요한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안이 잘 보이는 투명색 유리병에 담으시는 것입니다. 보관할 장소는 싱크대 수납장이나 눈에 전혀 안 보이는 곳에 보관하시는 것보다 멀리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시면 됩니다. 이때 어둡고 습한 장소는 피해 주시고요. 햇빛이나 조명이 밝고 높이가 약간은 있는 곳에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꿀은 잘 상하지 않는 식품이기에 집의 주방에 보관하시기도 좋고 금전운이 오랫동안 썩거나 고이지 않고 항상 좋은 기운이 순환하게 하는 역할을 해주니 금전운을 원하신다면 한번 주방에 두시는 것 어떠실까요? 이외에도 주방 안에 두는 물건에 대해 몇 가지 참고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쓰레기통입니다. 사실 쓰레기통은 부잣집 주방에는 잘 보이지 않는 대표적인 물건인데요. 왜냐하면 버려지고 죽은 기운이 들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물건이고 주방에 꼭 두셔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음식물 쓰레기통과 휴지통은 주방의 가장자리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쓰레기통을 사용하기보다는 크기가 작아서 눈에 잘 튀지 않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반드시 뚜껑이 달린 휴지통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쓰레기통의 뚜껑이 음기와 나쁜 기운을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지요. 또한 쓰레기통을 자주 비워주지 않으면 악취가 나고 나쁜 기운이 가정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엌에 쓰레기통이 있다면 좀 더 신경을 써서 자주 비워주는 것이 금전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발매트입니다. 주방 바닥은 차갑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음의 기운이 있는 공간에 더 차갑다면 이것은 음에 음을 더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설거지를 자주 하는 장소는 음의 기운이 가득한 싱크대 근처인데요. 바닥이 차서 한기가 올라오는 상태라면 건강운과 재물운에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활하다 보면 어떤 집에서 한 곳에만 보일러를 틀어놓을 수가 없지요. 이때 이 공간을 좋게 바꾸려면 설거지를 할 때만이라도 발 아래 투툼한 발매트를 두시고 따뜻한 실내화를 신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초록색이나 노란색 계열이
매트와 실내화를 사용하신다면 가족 구성원들의 사업운과 성취운에 좋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관엽식물인데요. 요즘 식물 키우는 분들 정말 많으시지요. 그리고 아는 분들에게 선물 받았다는 말도 종종 들리는데요. 관엽식물은 강력한 정화의 기운을 띠고 있어 좋은 운을 부르는데도 좋습니다. 특히 주방에 두시는 것도 좋은데요. 주방은 물의 기운과 불의 기운이 항상 존재하며 상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진 식물을 두면 두 기운의 힘을 중화시켜서 조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너무 큰 것보다는 적당한 크기의 화분에 자라는 관엽식물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도 잘 자라고 어둡거나 공기가 탁한 환경에서도 잘 견디는 식물을 둔다면 관리에도 좀 더 수월하겠지요. 이때 관엽식물은 주방에 창문이 있다면 창가에 식물을 놓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창가에 화분을 올려두면 빛을 받아 식물에도 매우 좋고 이 식물이 가정의 화목함을 지켜주고 재물운을 상승시켜줍니다. 그리고 조화와 같은 인조식물은 두지 않는 것이 좋고 말린 식물들은 주방에 두게 되면 죽은 기운을 받을 수 있으니 좋지 않은 것을 유의하셔서 생생한 식물을 놓아두시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또 주방에 이미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해야 좀 더 금전운을 상승시킬 수 있을지, 돈이 들어올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물건들의 전반적인 배치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방이라면 있을 물건 중 하나인 식탁은 모서리가 너무 뾰족한 것보단 모서리가 둥근 것이 운기의 흐름을 좀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식탁과 식탁 의자의 재질은 차갑고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대리석 유리보다는 나무로 된 것이 좀 더 좋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의 식탁과 식탁 의자가 나무가 아니고 철제로 된 것이라면 그 위에 면으로 된 식탁보 천이나 방석을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음기를 중화시켜 줍니다. 그릇의 경우에는 설거지를 바로바로 해주시고 물기가 마른 그릇은 바르게 세워서 보관해 주세요. 그릇은 식복을 뜻하는데요. 이 식복 역시 재물운과 연관이 깊지요. 그릇은 바로 세워두고 건조대에 절대 엎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엎어놓으면 운을 담지 않는 의미가 되어 내가 받을 복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이 많다면 그것을 다 꺼내두기보다는 정리하여 수납해 두어야 하는데요. 이때 찬장에 두는 그릇이나 컵은 보이는 곳에 두는 것과 달리 엎어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납할 때에는 무겁거나 큰 그릇은 아래칸에, 가벼운 것은 윗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돈복을 위해 그릇을 새로 드리게 된다면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보다는 도자기 재질로 만들어진 고급진 것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운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마트에서 구매한 식품은 주방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스레인지 주변에 수납함이 있다면 이곳은 불의 기운이 퍼져 양기가 충만한 곳이기에 자주 먹는 식품을 수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라면이나 김처럼 우리가 식사에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지요. 또 간장이나 기름장 등을 담는 양념통은 하얀 도자기 통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자기류는 집안의 금전운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소금이나 양념 등을 여기에 보관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과 가까운 싱크대 근처의 수납함은 물의 기운이 퍼져 음기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다른 곳보다 조금 축축하고 습한 기운이 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식품은 보관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에 당연히 있는 물건들이 주방용품이지요.
많은 집에서 냄비, 프라이팬, 수저, 젓가락, 국자 등 쇠로 만들어진 주방용품을 사용하실 텐데요. 쇠는 음의 기운이 강한 주방에 있을 때 음을 더욱더 강하게 해서 충돌을 부릅니다. 그래서 특히 인간관계가 중요할 때에 충돌을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때 이 충돌을 막아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식물 화분을 하나 놓으시거나 목의 기운을 가진 나무 제품으로 주방용품을 바꿔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두실 때는 선인장처럼 가시가 뾰족하고 날카로운 기운을 주는 것보다는 잎이 동글동글하고 넓을수록 좋다는 것을 참고해 주세요. 쇠숟가락, 젓가락, 포크를 보관하신다면 눕혀서 보관할 수 있는 수저통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안이 다 보이는 투명한 수저통은 음기가 밖으로 새어나올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방에는 수납장들이 곳곳에 있는데요. 여기에 주방용품들을 두면 좋습니다. 특히 냄비나 프라이팬, 국자 등 불에 직접 올려서 조리하는 기구나 뜨거운 것을 다루는 것은 밖에 두지 않는 것이 좋으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넣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싱크대 수납장 안에는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보관해 주셔야 곰팡이도 생기지 않고 습한 기운이 들지 않습니다. 수저, 젓가락은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시는 것이 좋고, 냄비와 프라이팬도 오래돼서 벗겨진다면 버리고 새 것으로 꼭 교체를 해 주셔야 운의 순환에 도움됩니다. 주방용품 중에 가장 관리가 중요한 물건이 바로 칼인데요. 칼은 없어선 안 될 물건이자 꼭 필요한 주방용품이지요. 하지만 이 칼은 양날의 검과 같고 살기를 띤 날카로운 물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주셔야 금전 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칼을 잘못 보관하고 있다면 돈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쇠로 만들어진 칼과 가위처럼 뾰족하고 날이 선 것은 충돌과 절단을 의미하는 흉한 기운이 있지요. 하지만 당장 부엌에서 칼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없는 것이기에 칼은 꼭 칼꽂이나 칼집에 잘 꽂아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이 사용하지도 않는데 오랜 시간 밖으로 나와 있거나 칼끝 방향이 집안 아무 곳이나 향해 있다면 좋지 못한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칼이 음의 기운이 강하다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닌데요. 집안에 음의 기운은 아예 없고 양의 기운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신 후에 보관을 잘못하셔서 안 좋은 기운을 부르고 화를 입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의 집은 싱크대 안쪽에 칼을 꽂는 곳이 있지만 무심코 까먹고 보이는 것에 놔둘 때가 많은데요. 또는 싱크대에 칼 꽂는 곳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다고 해서 그냥 도마 위에 놓고 건조시켰다가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이겠지요.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칼집을 구비하셔서 칼을 그 안에 두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위 역시 날카로운 성질을 띠고 있기에 마찬가지이므로 이렇게 날카로운 주방기구는 오랜 시간 밖에 놓기보다는 안 보이게 보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싱크대 속 열고 닫을 수 있는 수납장에 공간을 마련하여서 따로 보관하는 것도 괜찮지요. 또 칼집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칼꽂이 역시 재질이 어떻냐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에서도 칼은 차갑고 강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온화하고 자연의 느낌과 가장 닮은 나무로 만든 칼집을 사용한다면 좀 더 기운을 순화시켜 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쇠붙이의 성질을 띠는 것들은 잘못 관리하면 녹이 슬기 쉬운데요. 이렇게 녹슨 것은 바로바로 처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이 슬어 있는 것 역시 좋지 못한 기운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방에 가셔서 칼과 가위를 확인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무심코 놓친 녹슨 주방 기구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녹이 슬어 있다면 바로 교체해 주세요. 추가로 금이 가거나 이 나간 그릇이 있다면 이 역시 재물 흐름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함께 교체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역시 주방에 있지요. 그런데 부엌에 전자제품을 배치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냉장고와 전자레인지입니다. 냉장고 높이가 낮고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소규모의 가구에서는 전자레인지를 그 위에 올려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은 아주 좋지 못한 배치라고 임모아 말합니다. 냉기와 화기를 뜻하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가까이 붙어 있으면 양기와 음기가 충돌하는 것과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큰 화를 불러옵니다. 심한 경우에는 가진 돈이 모두 새어나갈 수 있고 불운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놓아야 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레인지를 피치 못하게 냉장고 위나 옆과 같은 주변에 놓아야 한다면 그 사이에 목의 기운이 있는 두꺼운 나무판을 놓아주어 음과 양의 기운을 중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나무판을 둘 공간이 생기지 않는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주방에 살아있는 식물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식물 역시 목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행동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 냉장고 위에 물건을 그냥 두거나 옆면이나 앞문에 자석을 붙여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좋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식량 창고이므로 재물과 연관이 깊지요. 그래서 이런 식량 창고는 겉으로 보기에도 깨끗하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냉장고 안 역시 깔끔하게 관리해 주어야 하고 밖에도 먼지가 쌓이거나 더럽지 않게 닦아 주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냉장고나 전자레인지의 안과 밖이 더럽다면 꼭 깨끗한 행주로 닦아 주어서 청소해 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주방 역시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환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안 좋은 냄새나 연기는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음기가 가득한 기운을 몰고 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연히 이런 묵은 기운이 집안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면 집안 곳곳에 좋은 양기를 빼앗고 집을 점점 물들이겠지요. 특히 주방이라는 공간은 요리를 하는 곳이어서 음식 냄새나 음식물 쓰레기 등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냄새가 나지 않도록 먹고 난 식기류는 바로바로 설거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냄새 나는 물건은 잘 덮어두시거나 밀봉된 통을 마련하여 잘 넣어서 보관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리를 하실 때에도 냄새를 빨아들여주는 환풍기를 틀어주시거나 집안의 창문을 앞뒤로 열어두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를 하신 후에도 환기를 꼭 시켜주시고 하루에 2번 이상 20분 정도 열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쁜 기운이 나가고 깨끗한 공기로 집안이 채워질 수 있게 관리해 주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방이라는 공간 안에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도록 해주는 것인데요. 바로 불, 물, 나무 기운이 잘 공존할수록 좋은 공간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꼭 필요한 것이며 조화를 이룰 때 금전운과 건강운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주방의 공간을 꾸미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를 넘어서 가족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간편한 투자가 될 수 있지요. 주방을 잘 관리하고 두어야 할 것을 두어서
가족 모두의 금전운과 건강을 기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집안에서의 주방은 우리가 자주 가는 공간 중 하나이지요. 그러니 주방을 깔끔하게 정리할 때 한 번쯤 참고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보면 더욱 기분도 좋아지고 나에게 좋은 운이 들어올 것이니까요. 한 구독자분께서 얼마 전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이 집안에 재물복이 폭포처럼 콸콸 쏟아지게 되는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이분의 마음처럼 저 역시 여러분들의 미래가 번영과 원하는 부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위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보세요. 함께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복을 짓는 행위가 됩니다. 언제나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행운을 빕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 가득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